네, 자, 소셜 속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 하나 꼭 찍어서 떠들어보는 소셜리티 시간입니다. 김덕진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래간만에 하는데 네. 뭘 할까 찾아보니까 자, 최근에 이 페이스북과 아마존 이 두 회사가 뭔가 하나 이슈가 되긴 했어요.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다운됐었죠. 네, 서버 멈췄었죠. 한 30분 정도 안 됐죠. 그런데 또 그 비슷한 시점에서 아마존이 이 또 제프 베조스 네. 이 양반이 또 뭔가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폰을 하나 냈다고요? 맞습니다. 이 아마존 계속 말들이 많았어요. 과연 아마존에서 전화기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가 얼마 전에 드디어 공개가 됐죠. 네, 파이어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불폰. 불폰. 네, 뜨거운 폰이죠. 불폰. 불폰 이름만큼이나 정말 뜨거운 화제가 됐었던 게 바로 이 아마존에서 나왔던 네. 이제 파이어폰인데요. 기본적인 하드웨어 스펙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예. 이제 파이어폰 같은 경우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운영체제를 약간 수정한 이 파이어 OS 3.5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인치의 화면을 탑재하고 있고요. 뭐 쿼드코어 2.2GHz에다가 후방에 1300만 화소 카메라.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스마트폰의 스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특징적인 것으로서 전방에 이제 4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4개? 네, 상하 좌우 이제 4개의 카메라가 달려 4개씩이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이 파이어폰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카메라는 뭐 단순히 셀카를 찍기 위해서 내장이 있지 않겠죠. 예.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3D로 우리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화면을 볼 때 이 화면을 이렇게 돌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볼 수 있게 하는 3D 입체 효과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하는 이제 네 가지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어폰 그리고 이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파이어플라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아예 하드웨어적으로 왼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예. 왼쪽에 버튼 하나 누르면 카메라가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카메라가 뜬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아무거나 찍어요. 예. 그러면 그 상품에 대한 설명과 바로 아마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아마존에 있는 컨텐츠도 바로바로 구매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파이어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에 있는 물건 잘 사게끔 하는 그렇죠. 그런 장치군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것들이 얘네들이 단순히 하드웨어적으로만 이런 것들을 만든 게 아니라 쇼포홀릭이 될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바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프라임? 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원래는 1년에 $99짜리 유료 서비스예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틀 내에 모두 다 배송을 해줍니다. 예.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큰 중요성이 아마존에 있는 그 다양한 컨텐츠들, 뭐 음악이나 영화를 1년 동안 무제한으로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마존 스마트폰을 구매했을 경우에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는데 그 사진이 다 아마존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데이터 용량이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마존에 빠져들어서 아마존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아마존 파이어폰의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네. 이게 무슨 경쟁력이 있느냐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이 봤었던 기능들이 많고 그러면은 이것이 과연 가격적으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존에 아마존에서 나왔었던 킨들 파이어가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이북 리더보다 훨씬 쌌어요. 그래서 가격적인 분명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파이어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5S나 예. 또는 갤럭시 S5랑 거의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은 AT&T 통신사에서 독점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되는 것이 바로 이 OS입니다. 이 OS 자체가 이제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조금 수정된 OS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 측에서는 기존의 안드로이드에 있던 앱들을 조금만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쓰는데 많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요. 기존의 안드로이드 앱과는 분명히 호환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관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좀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이 소셜상의 반응들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죠. 차별 요소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셜에 있는 이야기를 좀 보면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미국에서 이제 쓰신 분이 계세요. 전혀 안 싸고 AT&T 전용이고 그다음에 쇼핑몰 지름신 폰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까 페이스북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 폰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의 기억 속에 지워질 정도로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 그 전철을 이 아마존 폰도 밟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 반대로 그럼에도 아마존 폰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소셜상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존은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파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아까 우리가 아마존 팬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1년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프라임을 무료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가 약 2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만 써도 200만 대가 팔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파이어폰이 시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7월 이후에 실제 판매가 돼봐야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등 좀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마존의 파이어폰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를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새로운 영역을 만든 건 인정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국내와의 연계성을 바라보면 결국 그 폰 자체는 아마존이란 서비스를 잘 활용하고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컨텐츠들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일 때 예. 이게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당장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거지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유통과 스마트폰의 결합이 꼭 아마존뿐만 아니라 뭐 알리바바나 다른 큰 사이트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의 사용하는 스마트폰 라이프도 단순하게 또 편리하게 바뀔 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뭐 아마존이 바보가 아니죠. 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전략을 이제 세우고 폰을 이제 출시를 했을 텐데 그만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가입자 고객이 2천만 명. 네. 여기서 10%만 팔아도 200만 달러라는 거. 어찌됐건 새로운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부럽군요. 네, 예.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